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금융시험 49강 일제의 식민 통치, 즉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렇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죠. 정확하게 날짜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크게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세 시기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로 일본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일제강점기를 살펴보는데, 1910년대를 갖다가 무슨 통치 시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단 통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단 통치. 그 다음에 1920년대는 문화 통치라고 부릅니다. 문화 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를 갖다가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각각 시대별로 어디에 조금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되냐면,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이 무예, 말 그대로 무력으로 힘으로써 우리 민족을 갖다가 억압하던 시대, 다음에 1920년대는 이 문으로 통치 방식이 변했다가 다시금 3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민족을 말살 통치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더라.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을 갖다가 조금 보시고 그 시대별 먼저 사례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단 통치 시기 보시면, 무단 통치 시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힘으로써 우리 민족을 갖다가 억압하던 시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찰 제도에 있어서 군인 경찰이라 할 수 있는 군병 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군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던 시기이더라. 즉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억압하는 이러한 시대. 다음, 적결처분권. 적결처분권은 뭐냐면,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을 판결을 갖다가 해서 경찰이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 다음, 태형이라 하여 말 그대로 매질을 하는 겁니다. 매질. 즉 일본인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모독적인 행위죠. 매질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조선 태형령이라 하여 1912년에 이 제도가 공표가 되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제복 교사라 하여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옆에 칼을 차고 이렇게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시대. 또한 1910년대는 교육의 기회도 제한을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갖다가 제한해서 1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차 조선 교육령이란 것을 발표를 해서, 이때 보통 학교의, 그러니까 초등교육이 되겠죠.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 그리고 실업교육 위주의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회를 갖다가 제한한다든지,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언론, 그리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던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이던 시대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가 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나중에도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20년대로 넘어가는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운동이 발생했죠. 3.1 운동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 일본이 조선인은 무조건 힘으로만 억누르면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겁니다. 또한 이 3.1 운동에 따른 결과 문화 통치가 실시되고, 또 한 가지 독립운동의 조직적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단체가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무슨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3.1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3.1 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른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 이 3.1 운동에 따른 결과 무슨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 통치는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 통치라고 하지만 고도의 기만적인 통치를 말하더라. 고도의 기만적 통치이면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정책이, 즉 이를 통해서 친일파가 가장 많이 양성되었던 시대가 1920년대입니다. 기만이라는 말도 아다시피 우리 민족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속였느냐, 일단은 헌병경찰 제도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바로 보통 경찰제로 바꾸겠다, 이렇게는 해놓고 오히려 경찰관서라든지 경찰서가 되겠죠. 경찰관서라든지 혹은 경찰의 인원을 갖다가 훨씬 증가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적결 처분권이라든지 그리고 태형 등을 갖다가 없애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오히려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20년대 만듭니다. 치안유지법은 20년대 되면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시대가 1920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인데,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라든지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갖다가 탄압을 하고, 혹은 일본에 협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이런 치안유지법에 묶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법을 갖다가 만들었죠. 1925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갖다가 허용하겠다. 언론과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갖다가 허용해주겠다 해놓고는 오히려 음녀를 갖다가 더욱더 강화하였던 시기. 또한 1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우리가 보통 학교 수업 연한이 4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업 교육 위주로 우리 민족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2차 교육령을 발표를 합니다. 2차 교육령이란 것을 발표하여 2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이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오히려 우리 민족이 고등교육을 갖다가 실시하기 위해서
밀립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경성 제국 대학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고등 교육기관 설립을 방해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계속해서 무관 출신의 총독만 파견이 됩니다. 이에 무관 출신 총독을 갖다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는 한 번도 문관 출신 총독을 임명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더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만 문화 통치지 오히려 우리 민족을 갖다가 더욱더 기만하는 그러한 고도의 기만적 통치가 이루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족 분열 정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로 넘어가면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살이란 말은 우리 민족을 말 그대로 다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말살 통치로 나가게 되었느냐? 원인은 31년도 만주 사변이 발생을 하고 37년도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41년도 태평양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전쟁에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런데 전쟁에 참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도 이제 일본인이다 때문에 너희들도 어디에 참전해야 된다?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갖다가 쌓기 위해서 실시했던 통치 방식이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국가 총동원법이라 하여 보시면 국가 총동원법이란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기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1938년도 총동원법을 내려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지원병도 징용도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들을 갖다가 총동원시켰던 이러한 시기, 또한 우리 민족을 일본인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한국 신민화 정책이란 것을 실시했던 시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천황폐하의 신민, 천황폐하를 모시는 민족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세뇌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신민 서사를 갖다가 강제로 암송하게 한다든지 신사참배 등을 갖다가 강요했던 시기. 그 외에도 내선일체라 하여 내선일체, 이게 뭔 말이냐? 조선인들을 내지인이라고 했습니다. 내지, 내선이란 말은 조선인을 말하고 이런 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은 하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에 일선동조론, 이것은 뭔 말이냐? 일본과 조선의 선조는 동일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게 합니다. 창씨 개명. 그죠? 그래서 뭐 이름을 갖다가 스메끼리상 뭐 이런 식으로 바꾸었던 이러한 시대. 아울러서 교육에 있어서도 3, 4차 교육령을 내려서 이 30년대 이후에는 조선어 사용을 아예 금지합니다. 조선어 사용을 이제 완전히 금지하게 되고, 또한 수업 연한도 단축을 시킵니다. 수업
연안 등도 단축을 시켰던 이러한 시대. 그 외에도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또한 사상 통제와 감시를 아주 심하게 하게 됩니다. 사상의 통제라든지 또한 감시가 상당히 심화되어서, 이때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든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든지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족들의 사상을 갖다가 감시가 아주 심화되었던 시기가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정신적으로 아예 이렇게 억압했던 그러한 시기가 1930년대 이후의 모습이 되겠더라. 정치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경제적인 이제 일본은 어떠한 탄압이 이루어졌느냐, 경제정책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색깔을 바꾸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거는 몇 년대가 되겠다? 1910년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20년대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수탈이 있었느냐, 산미정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미정식 계획이란 것이 추진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1920년부터 1934년까지 30년대 약간 겹치죠.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병참,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이란 것이 실시되었던 시기가 되는데, 각각 보시면 먼저 1910년대부터 봅시다.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경제 수탈. 왜 자기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갖다 실시하느냐? 명분입니다. 명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토지 소유에 있어 저서부터 저까지, 이서부터 이까지, 너 땅, 이 땅, 내 땅,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혹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에 따라서 토지를 재구획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갖다 실시한 거죠. 하지만 실제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겠다? 잠시만, 이게 펜이 계속해서 터치가 돼가지고 화면이 올라오는데, 실제 목적은 일본이 이런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식민지의 자기들이 경제적 기반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토지 약탈이 주 목적이 되겠더라. 이를 위해서 과정을 보면 먼저 그 임시토지조사국이란 것을 설치를 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이란 것을 1910년에 설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사령이란 것을 공포를 합니다. 토지조사령이란 것을 공포를 하죠. 1912년도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 이게 중요한데, 토지조사 소유권을 갖다가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신고주의와 증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내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 기한 안에 신고를 하면 자기의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기간을 상당히 짧게 줍니다. 그리고 증거를 갖다 상당히 많은 증거를 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뭐 소작농이라든지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때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 짧은 기한 안에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땅은 누가 가져가 버리냐?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토지를 약탈하는 거죠. 즉 기한부 신고제라 하여 이를 원칙으로 해서 토지를 사실은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과, 마지막으로 결과 봅시다. 결과, 대다수 한국 농민이 몰락하게 되었더라. 한국 농민이 몰락하게 되고 일부 대지주만 인정을 받게 되죠. 자기 땅. 그리고 이 대지주들이 대다수 뭘로 바뀌겠습니까? 바로 친일파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1910년대 또 대표적인 경제적 수탈로는 회사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회사령. 즉 내가 회사를 갖다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체크, 바로 허가제로 운영이 됩니다. 허가제. 조선 총독부에 무엇을 받아야만, 허가를 받아야만 내가 회사를 갖다가 설립할 수 있는 무슨 제로 운영되었다? 허가제로 운영되었더라. 그 외에도 이런 회사령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어업령이라든지 조선어업령, 그리고 조선광업령,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 모두 다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한테는 허가를 잘 내고 조선인이 하려고 하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차별적 대우를 갖다가 해서 우리 민족의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더라. 다음에 삼미정식계획입니다. 삼미정식계획 같은 경우는 배경은 일본이 공업화됩니다. 1920년대 이렇게 되면 공업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공장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공장 지을 땅에다 원래 논농사를 하거나 벼농사, 밭농사를 했던 땅에다 이제 공장이 늘어서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상당히 부족해지면서 일본 안에서 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이 조선을 갖다가 쌀을 갖다가 공급하는, 즉 조선을 식량을 갖다가 공급하는 기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정책. 내용을 보면 물론 쌀을 갖다가 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수리시설이라든지 개간이라든지 혹은 간척 사업이라든지 혹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러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노동력들을 한국 농민들에게 모두 증가시켰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산미 정식 계획에 따른 결과, 계획이죠. 계획은 수립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정산량이 확실히 늘어는 납니다. 기존보다. 그런데 문제는 정산량보다 무슨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수탈량이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죠. 그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 한국의 식량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더라. 한국의
식량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 조선인들이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거죠. 그에 따라서 이때 보면 뭐 만주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작물들을 갖다가 수입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결과와 한 개 더, 단작형 농업 구조화. 이 뭔 말이냐? 단작형 농업 구조화 되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량 공급지가 되다 보니까 쌀만 재배하게 되고 다양한 상품을 갖다가 재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다음 한미정책 계획에서 봤죠. 다음 보시면 회사령. 1910년대는 흑화제입니다. 근데 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흑화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신고제.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를 갖다가 설립할 수 있다는 소리죠. 즉 이 말은 회사령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령 자체가 없어진 것과 동일하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10년대는 흑화제, 20년대는 신고제. 신고제로 바뀐 이유는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일본 자본시장이 우리 조선 자본시장을 잠식했다, 이제는 뭐 충분히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원래 흑화제를 하려면 일본인들도 귀찮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충분히 자기들이 이길 승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다가 193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무기를 만드는 참호기지로 만들겠다는 소리죠. 왜 이렇게 되냐?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대공황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됩니다. 이 나라들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추후 발생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제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의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더라.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는 거죠. 특히 북쪽으로 해서 중국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하학 공업 위주의 산업만 발전을 하게 되고, 경공업이라든지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다음에 또 한 가지, 남면입니다. 북양 정책이라 하여 남쪽에는 면화를 갖다가 재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사육하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양을 갖다가 키우는 정책을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데, 일본의 방직 산업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방직 사업을 갖다가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실시를 하죠. 특히 경제적으로 이거와 동일하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것이 내리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지원병제라든지 지원병제, 그리고 징용제,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되다시피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강제징용 당해서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학도 지원병제라 하여 학도 지원병제라 하여 아주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군대에 끌려가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때 일본 위안부로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이러한 바로 시대가 언제가 되냐면 1930년대. 특히 국가 총동원법과 하여
물자들도 수탈이 돼가지고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수탈되었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면, 크게 통치 방식에 따라서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로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해사령이 공포가 되었더라. 1920년대는 산미정식계획과 해사령이 신고제로 바뀌었고,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병참기지화 정책과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우리의 수탈이 상당히 심화되었던 시기가 되겠더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기출문제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법령 적결, 그죠? 적결 처분권입니다. 그죠? 다음 태형의 언도를 받은, 태형이 실시된 적결 처분권과 그리고 태형이 실시된 시대는 191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1910년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방문국, 우리나라 근대 인쇄기관이고 그에서 최초에 발행된 신문이 한성순보라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883년, 80년대, 1880년대가 될 것이고, 한국중앙총상의 상권수호운동 주도, 이것도 1898년에 외세 세력들의, 특히 청나라의 그 경제 수탈이 심화되자 이런 것들이 조직되어서 상권수호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음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이거 아주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 되어있죠. 1차 갑오 개혁 때 개혁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되겠죠. 1차 갑오 개혁은 1894년이 되겠습니다. 1894년 헌병경찰제, 바로 1910년대가 되겠죠. 그렇죠? 20년대.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907년도에 실시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수업을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고 1907년 연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건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않은 것. 우리 정부가, 우리 역사 왜곡 쭉 읽어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은 37년도 발생을 합니다.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의 30년대 후반기 이후 시기에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봤다시피 총동원법은 1938년도였습니다. 그죠? 1938년도 총동원법이 내려졌고, 이 시기에 해당되는 일본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자 정신권료령이 공포되었다.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죠? 육군 특별지원병제도 맞고, 그죠? 다음에 식량 배급의 미국 공출제도, 이때 이렇게 되면 미국 쌀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녹그릇, 그래 전쟁 물자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들 모두 다 빼앗아갔던 시기. 다음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사상적인 통제가 심화되어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든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졌던 시기가 1930년대 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맞겠죠. 기한 내에 토지 소유지를 신고하는 토지조사령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1910년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풀 때는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풀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거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풀 수 있게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